어, 시각화 세미나 제가 준비한 거 발표를 하도록 하고, 픽스타트에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제 써볼 건데, 일단은 코드를 좀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오는 도형은 이런 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마님을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널끼리 충돌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걸 다운받았는데 그냥 다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던가 등을 이유로 재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마님이 정의되지 않았다 나오죠. 다시 이거를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드를 잠깐 감상하시면은 뭐 별건 없습니다만, 이제 뭐 오프시티가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는 1에서 0 사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2를 넣은 이유는 1을 초과한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2를 넣었는데, 1이랑 별반 똑같더라고요. 나오는 그 영상물이 영상물의 불투명도가 1이나 2나 똑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mport from 마님 import 별을 보시면은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별은 이제 마님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가져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별을 쓰지 않고도 마님 라이브러리에서 일부의 클래스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가져오고 똑같이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꺼야 되니까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재시작을 됐고 임포트 안 했으면 에러가 뜨죠. 근데 이 친구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줍니다. 영상이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내부를 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님에서 이 내부를 칠하는 어떤 뭐 핑크 칼라라는 클래스가 있다면은 그 친구를 임포트하지 않아서 내부는 이 친구를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하고 실행을 한다면 에러가 뜨죠. 핑크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어, 클래스 create circle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안에 이제 스캔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속의 개념인데, 상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마 클래스가 있고요. 아들 클래스가 있는데, 아들 클래스 괄호에 상속받는 엄마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일단은 아들을 son이라는 아들을 만들고, son은 그 son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son의 객체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son을 mother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 메소드 슈퍼를 하게 되면은 son에는 son 클래스가 없지만 그 son 클래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son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슈퍼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is 서브 클래스 상속받는 사람, 상속자. 그러니까 이제 create circle은 스캔을 상속받았냐? 상속받았다. 스캔은 create circle을 상속받았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상속이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상속은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할 때 공통적인 속성을 묶어서 재활용을 하고 싶을 때 상속을 쓰는데요. 뭐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개 클래스가 있고 오리 클래스가 있는데, 개랑 이제 오리는 둘 다 동물에 포함이 되죠. 근데 둘 다 이제 걸어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을 묶어준 겁니다. 애니멀을 둘 다 상속을 받았죠. 그다음 덕이라는 클래스에 덕이라는 객체를 받아주고, 아, 덕, 도그라는 클래스를 도그1이 받아줍니다. 객체로서. 그럼 도그1은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work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덕1은 이제 덕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임에도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dog is an animal이라 그래서 이 중에서 is에 a만 붙여서 is a 관계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has a 관계도 있는데요. has a 관계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클래스 티처가 있고 클래스 스튜던이 있고 클래스 레슨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클래스는 아무런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았죠. 상속을 하려 했다면 여기 상속받는 클래스를 적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def 언더바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init이 뭐냐면은 그 레슨이란 클래스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실행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가령 여기다가 프린트 무조건 실행됨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레슨이라는 클래스를 L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실행된다는 말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언과 동시에 init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init이라는 메소드의 특징이고 자, L이라는 변수에 레슨이라는 클래스를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L은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않았지만 그 클래스 안에 그 다른 클래스를 객체로 받아왔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슨 자체에는 프린트 티칭과 프린트 스터딩이 없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TMI로 이제 다중상속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는데 클래스 C는 A와 B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두 개를 상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C라는 변수에 이제 C라는 클래스를 객체로 받아준 건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로서 저장이 되게 되면 바로 그냥 이닛이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닛이 실행됐고 A.점 이닛이 실행됐고 그래서 프린트 A가 됐고 B.점 이닛이 실행됐고 B가 실행이 됐고 그다음 프린트 C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나오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무슨 얘기냐면은 클래스가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고 클래스 D가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B는 A를 상속을 받았고 클래스 C는 A를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인 셈이죠. 할아버지인 셈이고 이러면 아빠고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간에 그냥 클래스 A고 클래스 B는 A를 상속을 받았고 클래스 C는 A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클래스 D는 그 B랑 C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됐을 때 D가 소환해야 될 거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정의함에 따라 이 친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B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 아웃이 실행이 되고 E 아웃이 실행이 되고 D 아웃이 실행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순서로 되느냐? 이제 메소드 리솔루션 오더라는 거를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는데 클래스 D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B를 찾아보고 C를 찾아보고 A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찾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를 말합니다. 상위 클래스. 따라서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이 돼 있던 겁니다. 아무튼 좀 이야기를 길게 돌아왔는데 결국 맨 처음 말했던 이 친구는 create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scan이라는 어,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set field은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에 go to definition을 가면 찾아보면 없는데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도 사실은 ARC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쭉 상속받은 걸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색깔을 지정해 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쭉쭉 상속받아서
클래스가 이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transforming a circle into a square into a circl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실행해서 결과값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임포트를 안 했죠? 이제 간단한 네모가 만들어지는데요. 스퀘어라는 클래스를 스퀘어라는 변수값에 넣고 네모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로테이트라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파이분의 4만큼 회전을 합니다. 45도 정도죠. 원점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맨 아래 꼭지점 이 여기를 기준으로 파이 45, 4분의 파이 정도로 옮긴 느낌이 나는데 이 값을 좀 바꿔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를 기준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뭐 이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서클을 네모로 바꾸는 것 같은데 서클 클래스를 받고 이제 핑크색으로 칠하고 네모 클래스를 받고 이제 파이로 돌려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서클을 스퀘어를 하고 트랜스폼 스퀘어를 서클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네모를 세모로 바꿨는데 페이드 아웃을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걸 말하고 싶었냐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이해하실 텐데 자세히 보면은 사라질 때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 코드인데, 그러니까 스퀘어를 만든 다음에 스퀘어를 서클로 바꿨으면 페이드 아웃은 서클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스퀘어를 만들었고 스퀘어를 서클로 바꿨는데 스퀘어를 사라지게 하는 쪽이 그림이 좀 더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사라지다가 좀 한번 머물렀다 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그 next2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스퀘어의 오른쪽에 있다. 그다음에 버퍼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퍼가 1일 때는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고 버퍼가 0.5일 때는 아니지. 버퍼가 0일 때는 딱 붙어 있고요. 버퍼가 5일 때는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해서 제 실제 자료를 가지고 대봤는데 이 거리가 5cm보다는 조금 크더라고요. 인치는 너무 확실히 아니고 그래서 이 버퍼 5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스퀘어 넥스트 서클이어서 스퀘어의 서클의 오른쪽에 네모 스퀘어가 위치했는데 뭐 라이트 대신에 레프트를 쓸 수도 있고 업도 쓸 수 있고 다운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신텍스 투 애니메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실행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모가 동그라미로 바뀌죠. 한 바퀴 돌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모가 만들어지고 네모가 회전을 하고 동그라미로 바꾸고 색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를 만들고 회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네모를 세모로 바꾸고 안을 칠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이제 이 친구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클에 대한 모든 설정을 이미 해준 다음에 서클을 출력할 할 수가 있었는데 애니메이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중간에 색깔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Being applied to the moving dynamically instead of creating them with the change of already applied.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모든 조건을 다 건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플레이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애니메이트랑
메소드로서의 로테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로테이트는 왼쪽이고, 함수로서의 로테이트는 오른쪽입니다. 그림, 영상을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약간 회전이기보다는 축소됐다가 확대되는 느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좀 더 로테이트라는 말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를 하실 거면은, 애니메이션에 있는 로테이트 메소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로테이트 함수를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제 로테이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메소드로서의 로테이트가 궁금해서 로테이트 값을 바꿔보면서 얼마나 이게 축소가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로테이트 값을 4분의 파이로도 해보고 2분의 파이로도 해보고 4분의 9파이로 해봤는데 4분의 9파이는 2분의 파이죠. 얼마나 축소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 답이 아주 조금 들어가죠. 이 친구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거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로테이트가 의미하는 바는 알겠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축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가 이제 나름의 실험을 했던 결과고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인포 들어갔고 텍스트로 글씨를 쓸 수 있고 텍스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로 헬로 월드를 쓸 수가 있는데 텍스트와 텍스의 차이는 텍스는 내용물을 스트링 타입의 자료형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글씨 쓰는 것만 가능한데 텍스를 쓰게 되면은 텍- 텍스를 쓰게 되면은 라텍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라텍스 코드는 이제 수학 공식을 간편하게 입력받을 수 있게 해준 문법입니다. 근데 라텍스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가서 하고 싶은 코드를 쓰신 다음에 이를 이제 수식으로 쓰시고 수식을 영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고 좀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그러니까 점 찍는 도형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 찍히는 위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다리꼴 모양으로 찍히는데 그 위치의 좌표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점이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화면 끄셨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일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아까 그 다중상속 예시에서 그 다중상속 첫 번째 예시에서 네, 거기서 그냥 그 C 클래스에 있는 이닛 아니 데피니션 다 빼고 그냥 패스로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궁금해서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AB가 다 나오나요? 아니면 A만 나오나요? 아, 파인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닛 자체도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 안에 아마 패스 하나만 혹시 넣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 왜가 나왔군요. 음, 되게 궁금했던 게 아래에서는 왜 이게 B, C가 둘 다 나왔고, 이거 위에는 이제 슈퍼를 했을 때 왜 B, C가 다 나오고 위에는
A만 나오는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네, 저도 그게 좀 네, 궁금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어, 이 상태에서도 좀 재밌는 현상은, 또 재밌는 네, 현상은, 네, 원래 이제 그 부모 클래스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네. 슈퍼라고 쓴 다음에 퉁치고 넘어가는데, 음, 이 두 개를 상속받은 경우에 슈퍼로 하면은 A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저도 음, 재밌었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A, B 둘 다 쓰려면은 클래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신 다음에 A, B를 이렇게 이닛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B, C를 둘 다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엄마 말을 들을 거냐 아빠 말을 들을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냥 정답은 간단하다. 그냥 먼저 앞에 있는 얘 말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좀 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벌텍스 점 찍히는 거 좌표 지정하는 거 어떻게 네, 찍히는 원리인지 좀 네. 그, 궁금한데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 그래프 정의하실 때 이제 벌텍스랑 엣지만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네네. 보면은 이제 G를 이제 그래프, 벌리시스, 에지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 레이아웃이라고 딕셔너리를 하나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뭘 넣어줄 수 있냐면 이제 어떤 딕셔너리냐면은 이제 벌티스들이 이제 키고 그다음 그 각각의 벌티스들이 어떤 이제 좌표가 있는지 이제 엘리멘트 3개짜리 리스트를 이제 밸류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1에 뭐 110, G2를 마이너스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사후에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 딕셔너리로 1은 110, 그다음에 2는 마이너스 110 이렇게 리스트, 3은 이제 리스트 1 마이너스 110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하나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딕셔너리를 이 레이아웃 파라미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그래프를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음 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더 하시면 제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혹시 다른 분 없는, 혹시 네네, 없으시면은 그 하나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 로테이트 아까 축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로테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회전인 거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로테이트, 대문자 로테이트. 근데 이제 메소드로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쓰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셀프 플레이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애니메이트 로테이트로 넣어주면은, 그 회전 전이랑 회전 후 딱 그 두 지점만 우리가 이렇게 인풋을 주고 셀프 플레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두 지점 사이를 그냥 인터폴레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내내 회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트 로테이트를 쓰면은 시작 전에 있는 꼭 시점 4개의 좌표를 갖고 있다가 회전 후에 꼭 시점 4개로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인터폴레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은 꼭 지점 A, B, C, D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후에 꼭 시점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하면 셀프 플레이 애니메이트 로테이트 하면 그냥 A는 A 프라임으로 직선 거리, 최단 거리로 가고 B는 B 프라임으로 가고 C는 C 프라임으로 가고 D는 D 프라임으로 가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진짜 로테이트를 한다기보다 회전 전에서 회전 후로 가는 이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 약간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이라서 그러면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네 회전하는 동안 좀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얘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인터폴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꼭지점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A가 A 프라임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A, B, C, D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걔네가 이제, 어,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존중하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까이 꼭지점이 이제 회전 뒤에 꼭지점으로 이렇게 나아갈 뿐이지, 그 변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이동 경로가 A가 A 프라임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꼭지점이 회전 뒤에 꼭지점으로 가는 그 경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홀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변의 길이가 존중이 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종이가 있으면 나중에 어, 그냥 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180도 회전한 정사각형을 이제 A, B, C, D,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정의를 하시고 그다음 그 두 개를 겹쳐 놓으신 다음에 어 이제 만약에 파이 말고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꼭지점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선을 그려보신 다음에 어 그럼 왜 작아지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제가 좀 세미나 끝나고 혹시 자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네, 길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 네,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람다 함수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그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아마 그 티오렘의 베토벤 채널에서 마님을 가지고 약간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님이란 게 다 좋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영상밖에 못 만드는 것 같고 이거를 실제로 발표에 좀 써보고 싶으면은 우리의 어떤 키보드 입력에 맞춰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중단됐다가 실행되는 약간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런 걸 누가 또 구현해놨더라고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시연해 드릴 텐데 먼저 그 바탕이 될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좋아하는 어, 그 페어리 그래프를 그리는 그냥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음,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랙탈처럼 이제 반복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많이 생산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어, 네,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직선을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냥 이제 처음에 이제 서클을 만들고 잠깐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만들고 근데 이제 라인은 이 서클의 꼭지까지 가장 최정 그 위점에서 가장 아래점 사이를 잇는 라인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뭐 얘는 굵기고요. 얘는 이제 색깔이고. 그걸 만든 다음에 보통 이제 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쓰면 레이트 펑션이 스무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 같은 걸 그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막 느리게 그리다가 갑자기 빨리 그리다가 이제 늦게 다시 그리기 시작되는 약간 이런 스무드 펑션을 그리는데 그거를 레이트 펑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마님 커뮤니티 에디션 그 다큐멘터리 가보시면은 어, 이제 그 약간 빌트인 레이트 펑션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스텝스라는 걸 정의를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반복문의 어떻게 보면 횟수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냥 이제 홀을 그려줄 때 몇 번 그려줄 것인지 이걸 그려줄 때 잘 보시면은 이제 새로 그려지는 호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중점을
이제 꼭지점 삼아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중점을 이제 해서 그리고 8번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중점을 해서 16번 그리고 그래서 이 스텝에 모종의 이해안승 그쵸 그러니까 이 반복 횟수 그 n에 해당하는 게뭐 이해안승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파이 오버 이해안승을 하면은 이제 이 각각의 꼭지점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n 플러스 1승을 하면은 이제 그 반복 횟수가 나오는 거고 이제 몇 번의 홀을 그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 가운데 건 그냥 별게 아니라 그 홀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코드고요. 그래서 여기 홀을 그릴 때 저번에 언급드렸던 arc between points 이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할 때 런타임을 안 주면 그냥 1초로 기본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32개의 홀을 그릴 거면은 32초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32개의 홀을 그리니까 각각의 홀을 1 오버 32초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냥 이제 각 스텝마다 1초씩 실행이 되겠죠. 그게 좀 더 나아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런타임도 지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 건데 슬라이드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마 위에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어,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거를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님 슬라이드를 까셔야 되고요. 마님 슬라이드 까시는 방법은 그냥 코드로 보여드리면은 별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이게 이런 터미널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PIP 저 같은 경우는 PIP 3인데 아마 파이썬 3에 해당하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PIP 3인 것 같아요. 그냥 그다음에 그냥 마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닌가요? 이건 인스톨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마님 까셨을 때처럼 근데 마님 까실 때는 여러 가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님의 확장판 같은 경우라서 그래서 그냥 PIP3 마님 슬라이드를 해주시면은 깔리고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저 같은 한 30분,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용량이 커서 까신 다음에 이제 from 마님 slides 그다음 import slide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 일종의 씬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상위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근데 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객체라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주는 객체인 거죠.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를 보시면 그냥 어, 아니고 얘군요. 씬 대신에 슬라이드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짜리 셀프 웨이트짜리 그냥 퍼즈로 바꿨습니다. 이 퍼즈가 아마 혹시라도 그 레이텍의 비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포즈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포즈에 들어간 위치마다 슬라이드를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어디에 포즈가 들어갔냐면 정확히 위에서 웨이트를 넣어줬던 거죠. 그냥 퍼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고 슬라이드가 하나 생성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수직 직선 하나 그리고 포즈되고 그 다음에 이 포문에서 각각의 스텝이 끝날 때마다 포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30분을 1시간? 30분, 1시간 삽질했는데 아마 이것도 좀 걸리겠죠. 이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스텝 수를 잠깐 줄여볼게요. 예, 이게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웨이 자리를 셀프 웨이트에 다 포즈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나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만들어진 얼마 안 된 라이브러리라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이슈 리포트도 없고 이걸 계속 삽질을 하다가 에러 내용이 뭐냐면 start animation index must be strictly lower than end animation index.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애니메이션에 이제 인덱스가 붙는데 애니메이션 하나하나마다 이제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시작 애니메이션의 숫자가 마지막 애니메이션의 숫자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보면 이게 한 슬라이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또 한 슬라이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텝 수만큼은 슬라이드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 잘 생각해 보면은 포즈로 끝나게 되면은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리가 포즈로 해서 잘라줄 게 아니라 포즈 없이 그냥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슬라이드 없이 그냥 포즈로 코드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37에서 애니메이션 37로 끝나는 슬라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애니메이션의 인덱스가 마지막 슬라이드의 인덱스보다 작지 않으니까 에러가 났다고 볼 수 있어서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그냥 강제로 웨이트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삽질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노하우로서 만약에 이런 거를 만드실 씬 클래스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시고 포즈로 코드를 절대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제 간단히 설명문도 그냥 같이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결과 값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것도 좀 걸리겠네요. 걸리면 잠깐 뭐가 달라졌는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서클 만들고 수직선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냥 이제 텍스트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하나는 얘가 포문의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간 보여준 뎁스 텍스트랑 하나는 이제 총 엣지가 몇 개 그려졌는지 보여준 엣지 텍스트. 이걸 왜 넣어줬냐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볼 때 이제 얘가 정확하게 애니메이션 여기까지 해서 멈췄다. 이제 그다음 멈추고 다시 넘어간다.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텍스트를 넣어드렸는데 보시면 나왔네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랑 엣지 개수가 나오고 뎁스가 몇인지 엣지가 몇인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쭉쭉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바뀌는 거는 아마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네, 이제 always redo라는 걸 사용해서 저번에 그 건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영상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뭐 화살표가 항상 화살표의 끝부분이 항상 이제 원의 밑부분에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주면 원만 움직여도 화살표가 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거기서 사용한 이제 always redo라는 메서드랑 그다음에 오늘 장원님께서 소개해 주려고 하셨던 이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정의를 할 때 그냥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 뎁스가 바뀌는 족족 이제 텍스트를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의했지만 뎁스는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미리 정의를 해뒀던 뎁스 텍스트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엣지도 마찬가지죠. 너무 엣지도 얘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포문 안에서 엣지가 실제로 추가될 때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미리 정의했던 텍스트가 바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려면은 노트북으로 나와서 파이썬 파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만들었던 거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똑같이 터미널에 들어와서 이제 편했던 이제 Shift 엔터의 그런 편리함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직접 쳐주셔야 되죠. 마님 파일 이름, 마님 슬라이드, 다음에 씬 이름이 Very Final이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렌더링 일단 마님으로 렌더링을 하고 뭐지? 아 그렇군요. 세미나 보도록 하죠. 음, 자, 파일을 안 붙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렌더링을 할 텐데, 음, 시간이 좀 걸리는 동안 다음 스텝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게 비직관적일 수 있는데,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님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서 얘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미리 만들어진 동영상들을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셔야 돼요. 마님 문장을 이용해서. 음, 됐네요. 오케이. 음,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번에는 마님 슬라이드 이걸 이용해가지고 very final 이제 방금 했던 그 씬 이름을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 멈췄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해주면은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다 해주고, 다시 다 하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멈추고, 하고, 근데 전 거 못 봤어요. 이러면은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우리가 하는. 파일명이 뭔가요, 이게? 이 파일의 이름은, 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뭐, Fairy Final, 왜 제이슨으로 이렇게 된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지만, Fairy Final.json으로 아마 이 폴더 안에, 그러니까 Fairy Final 씬 파일이 들어있는 그 폴더랑 같은 위치에 그 슬라이드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안에 그 다음에 이 씬 이름으로 된 제이슨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어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가고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에 이제 화살표 들면 더 이상 안 가지는데 방금 질문 드린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72번째 라인에 있는 이 명령문을 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HTML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발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있는 이제 개인 웹사이트에도 이거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슬라이드 형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그대로 하면은 오류가 나더라고요. 음, 그치. 하늘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man 슬라이드 똑같이 하고 그다음 convert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다음 씬 이름을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HTML로 익스포트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바로 열어주겠다 오픈 플래그를 넣어주면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너무 길다. 파일 이름이 무슨 숫자 쭉 해가지고 무슨 점 mp4라서 얘가 너무 길다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유가 뭐냐면 얘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세미나에 들어가서 있죠. 리레이션 세미나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얘가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파일 이름들이 보면은 얘가 이제 기존에 있던 아마 영상 파일들을 이렇게 쭉 짜집기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건 아마 애니메이션들의 뭐 해시 값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쭉 있는데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콘캐티네이션 하다 보니까 점 이제 뭔가 감당을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왜 콘캐티네이션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이 포문 안에서 이렇게 퍼즐을 넣어가지고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를 아마 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통의 경우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를 좀 더 멋있게 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HTML 익스포트를 하면. 그래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 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나 코멘트는 아니고요. 이거 엄청 욕이 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견하고, 이게 저희가 딱 원하던 거라서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 저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공유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거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일이 많아서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GNN을 그 GNN 학습이 되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원하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GNN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오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리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DJ를 쓰는데, 여기서 일단 DJ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 마님에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전에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 먼저 이 마님 커뮤니티에 있는 그래프 예제에서 그 네트워크 X를 불러와서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X에 있는 이 ER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 마님 그래프로 바꾸고 레이아웃은 스프링으로 주고 이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서클 위로 이제 트랜스폼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다음 지우는 거. 그걸 먼저 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좀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뭐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 서클 위로 타원 위로 점들이 옮겨지죠. 네. 먼저 이게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 네트워크 엑스에 있는 가라데 클럽을 불러와서 정말 그림을 그려요. 죄송한데 그 코드 크기를 좀 키우면은 보는데 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이제 이 가라데 클럽을 계속 앞 밑에서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보통 네트워크에서 그래프 그릴 때는 가장 처음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원래 가라데 클럽 데이터 셋에는 원래 이진 분류를 위해서 라벨이 붙어 있는데 네트워크 X에는 그 라벨은 없는 것 같고 구조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다시 위에 설명 것처럼 똑같이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제 동일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웨이트 5초를 걸어놔가지고 스프링으로 그려졌다가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DGL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라테 클럽을 불러오면 이 DGL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하나가 아니라 그래프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셋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개짜리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노드가 34개고 엣지가 156개, 이제 노드의 속성으로 라벨이 저장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요. 아,
개수를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2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이 그래프 뉴럴넷에서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이런 언다이렉티드는 이제 양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2배가 됩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네트워크 X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 가져오고 이제 속성은 라벨로 해서 근데 확인해 보면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프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멀티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보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마님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만 사용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드랑 잠깐만요. 일단 아까 확인한 것처럼 노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엣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근데 이 뭐지 그 DGL 그래프에서 네트워크 X로 가져온 것은 엣지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멀티 그래프여서 일단 양방향을 고려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 마지막에 여기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원래는 여러 타입의 엣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타입만 있기 때문에 다 뒤에 0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언다이렉티드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중복된 게 사라졌지만 계속 이제 엣지 타입이 멀티 그래프의 엣지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GL에서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려면 아마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엣지를 정의해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런 문제 확인까지만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이 오류를 해결하고 학습할 때 이제 이제 서브 그래프를 계속 불러오게 될 텐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잘 질문 들었습니다. 있으실까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제 뉴럴넷이 있으면 그냥 매 스테이지에서 어떤 엣지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 엣지들을 네, 보여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쭉 연결하는 것들을 어떤 반복하는 식으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네, 어떻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시각화를 하려면 이제 학습이 될 때 보통 노드 레벨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뭐 그래프 컨볼루션 넷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겟 노드가 있을 때 학습하는 것은 그 타겟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인베딩이랑 그 레이어 개수에 따라서 연결된 뭐 이제 저번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면 뭐 이거는 이제 어 이런 느낌이죠. 간단해 여기서 이제 샘플링이 추가된 건데 이 얘를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레이어가 한 개면 이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가져오고 레이어가 두 개면 이제 두 개면 바로 옆까지 가져오고 이거를 여기 있는 벡터를 모아서 이거에 있는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하면 그중에 서브 그래프를 이렇게 색칠을 하고 다시 뭐 벡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선 이제 뭐 숫자로 넣어줬지만 뭐 시각화를 한다고 하면 이 색깔 이런 조그만 안 보이는 것들 대신에 뭐 색깔을 가지고 색깔이 뭐 더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 이외에도 요즘 이 오픈 그래프 벤치마크 그 사이트에서도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 퍼포먼스를 이제 테스트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가라데 클럽은 한 30개의 노드에 한 80개 정도의 엣지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작은 그래프고요. 실제로는 뭐 작은 그래프라고 해도 이제 뭐 노드는 거의 몇천 개는 기본이고 엣지도 실제로는 뭐 몇십만 개는 보통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런 큰 규모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거고 이제 시각할 때 그 정도의 규모는 필요 없겠죠. 근데 또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마님에서는 지금 그냥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다룰 때는 이제 방향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노드랑 엣지 타입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마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아직은 이게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제 할 일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 그냥 질문인데요. 네. 그 엣지 타입이 여기서는 만약에 0이 아니라 다른 거면 어떤 이제 엣지가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어, 뭐 뭐 어느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뭐 기본적으로 페이퍼들이 노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페이퍼를 인용을 했다면 그 인용을 한 걸 엣지로 고려해서 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좀 더 가중치. 발전을 네. 한다면 다른 타입의 노드로 저자들을 또 따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저자가 어떤 논문을 썼으면 그걸 엣지로 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걸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도 새로운 노드 타입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저자가 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드와 엣지 타입을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그걸로도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다양한 노드 엣지를 가진 걸로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엣지 타입이 꼭 뭔가 가중치처럼 숫자일 필요는 없고 어떤 다른 네, 또 네,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수학적인 추상하네요. 참. 네. 실제로 저도 아직은 좀 간단한 형태의 그래프 많이 다뤄봤는데 그 여러 가지 엣지와 노드가 있는 그래프도 이제 다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뭐를 좀 준비했냐면 이제 저는 제가 뭐를 좀 구현해 보고 싶으면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맨 마지막 아웃풋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함수 주고요. 함수 주고 그리고 어떤 그 함수의 어떤 그 밸류 저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코미트 넣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커브나 이제 서피스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에 있는 어떤 이제 커브나 서피스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실제로 어떤 레벨 셋이나 어떤 특정 이제 트래젝토들이 어떻게 실제로 어사인 되는지를 좀 어떤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하나 이제 세팅해 놓으면 굉장히 두고도 요긴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 어떤 함수 지정하고 이게 그가 이제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함수 지정하고 어떤 맵스투 명령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전 처음부터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택 명령어 칠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얼라인 명령어 치는 것처럼 그 얼라인 하는 거를 해가지고 한 줄 이제 띄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있겠고, 하나는 이제 두 개를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제 그 이제 줄 맞춰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편의상으로는 요게 가장 좀 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실 이것 그 두 개가 이제 따로 이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 사실 다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V그룹으로 엮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상수계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이제 집합 레벨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사인 되는지를 저희가 수학할 때 익숙한 방식으로 어쨌든 기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셀프 플레이 대신 셀프 애드를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해주는, 만약에 이제 어떤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때는 그냥 배치해주는 게 그냥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V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배치를 그냥 단순하게 한 거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코멘트를 넣고자 했을 때, 코멘트를 넣고자 하면 요 간격도 사실 이제 좀 그 문제가 되는데, 그 간격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 버프를 그냥 쓰는 게 가장 또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간격을 갖는지 요거를 토대로 입력을 만약에 안 해주면 이게 좀 애매하게 남습니다. 애매하게 남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조정해 주는 게 최선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요게 지금 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걸 지금 딱 그 각을 좀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에 디펜드 해가지고 이게 중앙을 지금 잡고 있냐면, 요 지금 어떤 요 지금 요 크기에 의존해가지고 중앙을 잡는 방식인데, 사실 저는 이 F랑 G가 이제 딱 같은 데에 위치하도록 놓고 싶거든요. 사실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셀프 플레이로 이제 바꿔주면 이제 좀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제 나도록 바꾸는 건 이제 바로 그냥 바뀌는 이펙트일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마님의 어떤 색깔을 따라서 방금 이 상황, 그래서 만약에 함수들을 쭉 주고,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함수들을 이제 필요한 리스트 한 개나 이제 두 개를 이제 주고, 그것들을 나중에는 이 밑이나 이런 데 이제 좀 애니메이션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어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일단 그냥 이 레벨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셀프 플레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짜리였으면 그냥 셀프 플레이로 단순히 그냥 이것만 애드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세 개짜리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해보면 지금 이게 그래서 F, G, H 세 개가 있는 함수인데 나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V그룹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제 V그룹 자체가 이제 상속으로 맺어져 있으면 좀 이게 첫 번째 것만 출력해주는 문제가 아니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마닌 커뮤니티에서 요 명령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쓰니까 다 그냥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 못 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찾아보니까 이거 다 그냥 요거 이제 안 쓰고, 이거 디파인이 안 돼 있고, 이거 다 텍스트로 바뀌어 있다라는 그냥 답변을 그냥 주더라고요. 요걸 바꿔 쓰면 된다. 그래서 바꿔 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바꿔 쓰되 이제 그냥 제가 한 최선의 방식은 그냥 이 위치를 그냥 강제적으로 잡아주고요. 위치를 그냥 강제적으로 잡아주고 그냥 이제 가까이 그냥 셀프 플레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V그룹으로 엮은 다음에 한 번에 출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 문장은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넣는 이제 어떤 함수로 이 add text word by word 이제 넣어주게 되면 역시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해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와줍니다. 어떤 런타임 그냥 조정해가지고 넣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이제 그 도메인이나 코도메인의 어떤 스페이스로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이펙트는 아마도 요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무빙 프레임 박스라고 해서 이것도 예시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제 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라. 이렇게 옮겨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요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쓴다고 하면 함수 이제 주고, 함수를 이제 엘리먼트 어디로 어사인할지 줘서 어떤 선언한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내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면 이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좀 계속 공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 하나는 되게 단순할 것 같긴 한데 이 각 잡는 문제. 각 좀 잡고 싶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두고두고 문제 좀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즈 이거 함수 조금만 바꿔주면 이제 막 바뀌거든요. 이 위치들이. 그래서 요 각 어떻게 잡냐가 있고요. 그리고 셀프 플레이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그 경우에는 맨 처음 것만 나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제로 그래서 각 x가 어디로 어사인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원 베리어블이나 투 베리어블에 대한 구체적인 펑션을 이제 줄 때 그 어떤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실제로 어떤 기술하는 방식으로 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만들고 싶은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 각각의 이제 커브랑 이제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스터디 해가지고 나누고 거기다가 이 마닌 커뮤니티 보시면 이 닷들 찍어가지고 그 닷들 그냥 따다다닥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 이펙트를 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해가지고 차후에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혹시 좀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잡는 거 관해서는 제가 하나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원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그 넥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오브젝트 옆에 이제 갖다 붙이는 약간 그런 상대 위치라고 한다면, 이제 얘가 뭔가 A 오브젝트의 왼쪽 면에 B 오브젝트를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이제 align to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오브젝트에다가 점 align to 그다음에 정렬할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A 오브젝트 옆에 이렇게 B 오브젝트 붙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뭐 위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른쪽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렬하는 align to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두 번째 그 셀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셀프 플레이를 딱 써주시고 그 괄호 안에 그냥 그 라이트를 3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V그룹으로 묶으셨을 때 지금 이게 안 됐었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right RTLO 0, 그다음에 right RTLO 1, right RTLO 2, 2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플레이 안에 right를 3번 써주시면은 아마 될 것 근데 같은. 네. 그런데 그 경우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방식이나 음, 얘를 없애고 네. 그 이걸로 복사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레인지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플레이 전에 미리 어레인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네네네. 거기서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V 그룹을 쓰지 네.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 V그룹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V그룹으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들 혹시 없으시면 오늘 다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